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유있게 인사를 나눌 때가 아니에요, 소장님. 또 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요즘에 신문 뉴스 보셨어요? 네. 요즘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막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깡통 전세? 막 이런 거라던데 진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저도 보긴 봤거든요. 일부 이제 아파트에서 전세가가 이제 뛰다 못해서 매매가를 뛰어넘은 것처럼 보이는 네. 지금 실거래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소장님 말씀으로는 네. 전세가는 매매가를 뛰어넘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틀린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장님 이렇게 쉽게 인정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어쨌건 이제 틀린 상황이 벌어진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진짜로 틀렸냐? 네.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는-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절대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잠깐 넘는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떻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일종의 이제 옛날에 한 2012년, 13년도에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었다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예로 나왔던 게 수원의 그 황룡 주공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 저도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1층의 거래가와 그 다음에 로얄층의 거래가, 이게 이제 그 매매는 1층으로 네. 거래가 되고, 그럼 1층이 거래가 낮잖아요. 그리고 로얄층은 원래 매매가가 높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세가, 이게 딱 붙어 있는 상황이면 얘가 이제 일시적으로 얘보다는 전세가가 높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전세가랑 매매가가 그렇게 막 붙어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발생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50%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인기가 없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붙어 있어요. 지금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되고 전세가는 밑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와서 지금 80%, 90%대까지 이제 치고 올라온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데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시간차나 아니면 이제 동호수의 차이,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 매매가가 역전된 것 같은 실거래가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3억인데, 자, 임차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억 천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전세가 없으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집 나갈 때 집주인이 안 돌려주고 네. 내 집 가져가라 그러면은, 아, 그럼 또 싸워야지 뭐. 어떻게? 그러면. 예, 그게 이제 문제가 임차인의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매매가를 넘어서게 되면 임대인은 돌려주지 않고 내 집을 가져가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예, 그러면 임대인은 실질적으로 매매 3억짜리를 3억 천에 판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버린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보증보험도 이런 거는 보증보험에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네. 왜요? 매매가 법이 100 넘어서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보증보험 한도는 네. 매매가의 100% 범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까지만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서면 보험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넘어서는 거는 그러니까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보증보험 회사가 정부의 세금으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보증보험 회사는 영리회사란 말이에요. 이익이 있어야 이걸 해주는 거죠. 근데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이 보증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거는, 이 보증보험을 대신 돌려주더라도 네.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걸 회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데 만약에 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를 들어준다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100%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보증사고 날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러면 안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네. 내가 전세를 먼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살고 있다가 이렇게 깡통 전세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경우가 위험하긴 한데 이게 만약에 보증보험에 들어져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이제 회수가 되죠. 보증보험 회사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줬기 때문에 네.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해는 보증보험 회사가 안는 거죠. 근데 보증보험 회사가 손해를 안는 거는 매매가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제 자기들이 못한 책임으로 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보증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짜 이때는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임대인은 이때 대부분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이 사람이 돈 자체가 없는데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대로 그냥 살거나 그 집을 인수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너무 불리한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도 이제 들어갈 때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깡통 전세는 나중에 상황이 변했을 때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 들어갈 때는 진짜 이제 조심하시라 다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뉴스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는 것처럼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물건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율이 한 8, 90% 정도 좀 높은 네. 그런 단지에 만약에 세를 구하게 되면 네. 보증보험이 들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당연하죠. 이럴 때는 나중에 이제 진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네. 깡통 전세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임차인이 세를 구하기도 힘든데 네. 구하고 나서도 또 보증보험 이것도 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드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내느냐, 임대인이 내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협의하면 되고요. 그래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낸 집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이제 내게끔 지금 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제 합의하고 누가 좀 불리한 상황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임차인이 낼 수도 있고 임대인이 낼 수도 있고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없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네.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임차인이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내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때 보증보험을 들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이렇게 그 세를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네. 되게 힘들다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렇죠. 네. 지금 뉴스에 나온 상황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들이 이제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네. 보증 사고가 난 거죠. 네. 그리고 이 손실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제 떠안는 거고 임차인들은 사실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 집을 들어가서 이제 이런 그 깡통 전세가 생겼을 때 집값이 전세가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염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와 매매가가 딱 붙어 있는 물건 들어갈 때는 보증보험이 진짜 이제 관건이죠.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보증보험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보증보험 말고는 사실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방법이 없어요. 확정일자 이런 거는 이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받는 거지 네. 보증금 전체를 다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이 네. 낙찰가로 정해지면 다 돌려받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거보다 낮은 금액이 되면 내 보증금을 전체 보장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보증보험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깡통 전세 보니까 또 나중에 또 고스란히 그 힘든 거를 받는 것도 임차인인 것 같네요. 사실 임차인의 지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 임대차법도 제정하고 하긴 하지만 또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서 부작용이 크냐 적냐가 나눠지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작용이 큰 시점에 적용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서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 화를 내고 포기하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네. 찾아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